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다들 인강으로 하시더라도 시험은 꼭 치세요. 예, 시험 꼭 치시고, 그다음에 중간에 혹시 주중은 모르겠는데, 제 오후에 저기 수업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래도 나중에 3주랑 끝나고라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답안지 가지고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모의고사는 꼭 좀 치시고, 모의고사는 되도록이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마도 대부분이 지금 다른 과목에 대부분 거기 힘드시죠? 거기 공부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예, 입법고시 문제인데요. 나간 자료는 입법고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 시험에 쳤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첫날이라서 좀 어? 있구나. 아이고. 자, 봅시다. 예. 입법고시 문제인데요. 주민 참여 얘기 나오죠. 주민 참여 대의제 민주주의, 주민 참여 순기능 역기능 나오고, 그다음에 주민투표법 개정. 자, 보시면 최근에 주민투표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 횟수도 바뀌고 그랬죠. 그래서 조금 약간 좀 완화된 느낌 이런 거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주민조례 발안제도 있잖아요. 아마 이제 뭐 수업 시간에 자료가 나가겠습니다만은 이 주민 발안제도 종래에는 제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간접 민주주의적 성격의 그지 주민조례 청문제도 비슷하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주민들이 직접 예전에 이거죠. 주민들이 예, 지자체장을 거쳐가지고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에다가 조례를 재개정을 개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래 조례 재정 개표 청구 제도였죠. 근데 지금은 주민 조례 발안 제도라는 거는 주민들이 직접 그죠 바로 지방의회에다가 바로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발안 내용 그래서 그거가 시험에 나왔던 것이고 자 다음에 또 볼게요. 주민자치단체자치가 나왔죠. 그래서 내일 모의고사도 주민자치단체자치를 낼 텐데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개념을 정의하고 지방분권과 주민참여 관련한 두 권리 의의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거 그 주민자치 단체자치는 이게 제가 조금 이따 바로 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요즘에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 모의고사도 나왔었죠. 그래서 꼭 좀 같이 가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의고사 주민자치 단체자치 개념 정의하는 이런 문제 내도록 할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체 간 통합과 협력, 지자체 간의 협력 강화 문제, 그 다음에 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논의죠. 그런 것들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크게 뭐 브리타 같은 거 나오지는 않았어요. 약간 최근에 시험 문제 출제 기량을 제가 얘기 들어본 바로는 좀 약간의 탈신림동 이런 걸 많이 쓰는 하면서 뭐랄까 시험을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그죠? 뭐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해서 합격을 유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등학교에서 입에서 수업만 들어도 뭐 대입을 가게 해준다는데 근데 여러분 입에서 수업만 듣고 가능성이 없잖아 그죠? 예 그런 건데 하여튼 의도는 그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돼 있고 자 그래서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드렸던 게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같은 추진 과제 방향 이런 건데요. 요 두 개를 조금 읽어보시면은 최근에 출제 경향이 파악이 돼요. 이 주제 왜 냈을까? 왜 주민 참여를 냈을까? 왜 또는 주민자치단체, 주민 그죠? 이런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랑 이런 걸 왜 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요거 볼게요. 이게 박기관 선생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된 주제들이 많다는 거죠. 예, 이게 대대적으로 개정돼 가지고 아직까지는 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용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용들. 자, 그러면은 먼저 자, 1번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지방자치법 제1조에 실질적인 주민 참여나 주민자치의 활성화하는 근본 원리를 명확히 목적 규정에 명시할 필요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의의와 내용 및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방자치법 1988년도에 개정이 됐었다. 그러다가 그죠? 그래가지고
또 요 줄 한번 쳐봐요. 자치분권 2.0 시대를 여는 지방자치 제도가 역사적 계기가 일단 줄만 쳐보세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지역 간 다양성의 강화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겠다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자치단체 자율성 강화 및 책임 확보, 중앙과 지방 협력 동반 관계로 전환함에 따라서 뭐 새로운 지방 단체도 있죠. 그래서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적 동반 관계로 전환하자 이런 말 나오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입법고시에 재작년인가 라이트 모형 시험에 나왔었어요. 중앙과 지방 간의 정부 관계 모형. 그게 행정학에 나왔죠. 지방정에 나오지 않고 행정학의 시험에 나왔었어요.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적 동반 관계. 그래서 이걸 제가 드린 이유가 요거를 오늘 좀 자세히 좀 읽어보시면은 아마 최근에 출제 경향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좀 나올 거란 거죠. 이거 한번 봐봐요.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해가지고 줄 한번 쳐보세요. 빨간 색깔 줄때 주민 주권 구현과 주민 자치를 위해서 주민 직접 참여를 대폭 강화했다 됐죠. 주민 주권 구현과 주민 자치를 위해 주민의 직접 참여를 대폭 강화했다. 자, 그 최근에 그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뭐라는 거죠? 지방 주민 참여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민 참여와 대지민주주의 현행 지방자치법은 해가지고 말해 주민 주권 구현을 위한 주민 참여 구성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자, 요 출제 의도를 아셔야 되는 거죠. 왜 주민 참여를 했을까? 최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주민 참여 제도를 더해서 더욱 강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소를. 하지만은 그렇게 강화된 주민 참여가 순기능만 있을 것이냐? 역기능도 있다는 거죠. 행정학에서 항상 배우셨죠?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런 뜻이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주민 참여에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 제도가 강화된 요인이 뭐가 있느냐 바로 주민투표법 개정과 주민조례 발안 제도가 제정된 거죠. 이건 제정이거든요. 된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뭐란 거지? 주민 참여의 구체적인 제도 내용이죠. 이 제도에 대해서 뭘 쓰라는 거예요? 의의라든지 한계를 한번 써보라는 거죠. 그래 흐름이 요래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의를 설명하라고 하면 여러분 내용과 의의 쓰 여기 의의는 뭘까요? 개념은 아니겠지. 내용과 그 의의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 의의의 의미는 뭐가 되나? 의의란 단어가 앞에 오면은 개념하고 뭐 특징, 대두 배경이지만 내용과 그 의의를 했을 때 이때 의의란 표현이 뒤로 오면 뭐가 될 것 같아? 한계점, 유용성과 한계점이라는 뜻이. 또는 개선 방안을 설명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페이지 12점이니까 한 페이지 그죠? 조금 더 넘겨야 되겠죠? 이것도 제 수강생이 가져온 건데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조금 이해되시죠? 최근에 또 보세요. 또 뭐라 했어요? 지방분권과 주민 참여 관련한 이렇게 표현돼 있잖아요. 주민 참여 계속 나오는 이유를 그죠?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다시 말하지만은 최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이 뭐라는 거지? 주민 주권 구현과 주민 자치를 위해서 주민의 직접 참여가 대폭 강화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주민 참여와 관련된 시험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요. 그다음 첫째, 주민 주권의 구현 차원이라 돼 있죠. 주민 주권의 구현 차원에서 해가지고 참여권 보장, 조례나 규칙 제정 폐지 요구 보장, 주민 조례 발안 제도가 제도됐다는 것이고, 주민 감사 청구 제도도 인원이 낮춰지고 참여 확장을 가졌다 됐어요. 참여가 확장됐다 시험 나오고, 그다음에 또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 확보 차원이라 되어 있는데, 특히 지방의회 위상과 독립성이 커요. 그 중에 요거는 답안지 한번 써먹어보세요.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갖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답은 이게 지방의회와 관련했을 때 이게 가장 큰 의미를 가집니다. 종래에는 사무처 직원을 단체장이 파견 형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지방의회장이 직접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뽑는 거죠. 그 다음에 정책 지원 인력 제도 같은 것들 이런 거 있죠. 이것도 살짝 좀 봐야 되겠죠. 요거는 주로 지방의회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정책 지원 인력 제도 마치 바로 보좌관 형식을 하지는 못하니까 정책 지원 인력 제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게 조금 도와주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앙과 지방 간 관계 정립이라는 거 있죠. 보면은 특례시를 지정했다 돼 있죠. 특례시 지정.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했고, 그죠? 그래서 요거 특례시 제도 시험에 나왔었고, 그래도 조금은 필요한 내용 가져가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중앙지방협력회의 해가지고 여기 작년에 벚꽃인가 나왔었어요. 벚꽃이 먼저 나왔었다.
국가와 지방자치가 협력해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던 거. 중앙지방협력회의. 그다음에 또 특별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문에 지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에 따른 기대 효과 이런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제들이 요 논문이 좀 종합적으로 되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수업 전에 한 번씩은 꼭 읽어보라고 학생들에 나눠주고 그러는 건데, 자, 요게 제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드리는 건데요. 또 다시 해볼게요. 전부 주요 내용 해가지고 보세요. 주민 이 목적 출제 보시면 목적 규정 보시면은 이거 주민 차원의 주민 주권 구현돼 있죠. 목적 규정에 주민의 지방자치 행정에 참여에 관한 규정 사항이 추가가 됐어요.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주민 참여 얘기가 계속 심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주민 참여권 강화 그래가지고 또 있고 또 주민조례 발안제도. 그래서 어디에다가 의회에다가 조례안을 제정 개표 청구를 할 수 있죠. 별도법 제정해가지고 주민조례 발안법 발견 그게 됐습니다. 그 주민조례 발안제가 도입이 됐고 이전에는 지자체 장을 거쳐야 했는데 지금 뭐라고요? 예,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 아까 봤던 거 요거 3번에 나온 것처럼 주민조례 발안제도에 관한 법률 그죠?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됐잖아요. 요 제도 해가지고 심해 놨던 거죠.